내가 현대를 세울 때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중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손이 빠른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오래 남은 사람은 결국 말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젊을 때 말로 참 많이 실패했다. 현장에서는 소리를 질렀고 협상 자리에서는 고집을 부렸다. 그땐 힘이 곧 진심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사람은 논리보다 마음에 끌리고 마음은 말로 움직인다는 걸 말이야. 어느 겨울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용접 불꽃이 꺼져버렸다. 나는 화가 나서 이런 것도 못하나 하고 호통을 쳤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그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사표를 내고 떠났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의욕을 꺾어버렸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주영, 네가 가진 건 돈도 기술도 아니야. 결국 사람이야. 그런데 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가장 큰 손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입버릇을 바꾸기 시작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은 네 덕분이야. 넌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을 처음엔 억지로라도 꺼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 바뀌자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다. 웃음이 생기고 일터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한마디는 월급보다 큰 보상이라는 걸. 그 말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다. 인정받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회사든 가정이든 마찬가지다.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힘, 또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 이 두 힘은 입술 한가운데에서 갈린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그에게 고맙다, 다행이다, 덕분이다를 아끼지 마라.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말이 된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사람은 결국 들은 말대로 변한다. 넌 모델하는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은 평생 스스로를 의심하고 넌 해낼 수 있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 현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말이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회사를 살렸다. 이제 나이 들어서야 확실히 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말 한마디다. 인생은 결국 말로 짓는 집이다. 그 말이 따뜻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운이 좋네, 백이 있겠지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성장의 문을 닫은 거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기술은 밑에서 배우고 경영은 위에서 배우지만 삶의 지혜는 옆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런데 그걸 배우려면 먼저 말이 달라져야 한다. 어느 날 한 막내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나는 슬쩍 훑어보다가 말했다.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비결이 뭐야? 그 한마디에 그 녀석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자기 안에 열정이 살아난 거다. 그때 깨달았다. 잘했네보다 비결이 뭐야? 라는 말이 훨씬 큰 힘을 가진다는 걸. 칭찬은 결과를 인정하지만 비결을 묻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 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존감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기업을 일궜던 시절, 현장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었다. 불량품이 나오면 모두가 서로 탓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묻지 말고 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누군가 해결책을 내면 꼭 이렇게 덧붙였다. 좋다. 그 생각의 비결이 뭐야? 그 말 한마디가 조직을 살렸다.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자주 제안했다. 회사 안에 배움의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말이란 게 그렇다. 질문 하나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의심 하나가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한다. 비결이 뭐야? 라는 말에는 존중과 겸손이 함께 있다. 그건 배우겠다는 자세이자 상대를 스승으로 보는 시선이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 나보다 뛰어나 보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비교가 사라지고 배우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한다.
그가 가진 노하우, 신뢰, 마음까지도.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걸 얻는다. 왜냐면 이제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투자이자 가장 큰 수익은 상대를 존중하는 한마디 말이다. 그 말이 바로 와, 대단하다. 비결이 뭐야? 였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는가? 잘했다도 아니고 대단하다도 아니다. 바로 내 덕분이야다. 나는 그 말을 참 늦게 배웠다. 젊을 땐 내가 다 했다는 자존심이 컸다. 현장을 뛰며 은행 문턱을 닳도록 오르내리며 결국 회사를 일으킨 건 내 끈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내가 이룬 모든 일에는 누군가의 덕이 스며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해외 거래처에서 계약이 끊기고 돈줄이 막혀버렸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한 과장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문서를 고치고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냈다. 결국 거래가 살아났다. 나는 그날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이번 일은 내 덕이 아니야. 전부 내 덕분이야.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의 눈빛에 불이 켜졌다. 아, 이 회사는 공이 인정받는 곳이구나. 그 믿음이 회사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 후로 나는 회의 때마다 누군가 작은 일을 해냈을 때도 습관처럼 말했다. 좋다. 내 덕분이야. 이번에도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그 말은 돈보다 큰 보상이었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 느낀다. 그 느낌이 삶의 연료가 된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눈이 닫힌 것이다. 감사는 언제나 작게 숨어 있다. 밥을 차려주는 아내, 늦은 밤 불을 꺼주는 동료, 아침마다 문 앞을 쓸어주는 경비 아저씨, 그들에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한마디면 된다. 그 말이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이란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밀어 올린 언덕이라고. 그래서 인생의 꼭대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말 한마디다. 언젠가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평생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 그리고 내 실수를 참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결국 인생은 덕분의 연쇄다. 누군가의 덕으로 내가 살고 나의 덕으로 또 누군가가 살아간다. 그 고리가 이어질 때 세상은 단단해진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네 덕분이야 한마디만 나가도 된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내 인생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명령이 아니라 인정이다. 많은 리더들이 내가 옳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 말 대신 이 한마디를 더 자주 했다. 넌 나보다 지혜롭다. 그 말을 처음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울산 공장이 막 세워졌을 때였다.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해외 기술진도 손을 놓은 상태였다. 모두가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26살의 한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이 부품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말은 듣기에 허무맹랑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해보자. 넌 나보다 지혜롭다. 그는 밤새 그 방법을 시험했다. 다음날 기계는 멀쩡히 돌아갔다. 모두가 놀랐다. 나는 그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자신감이 피어났고 회사에는 새로운 공기가 돌았다. 그 이후로 나는 알게 됐다. 리더의 힘은 모든 걸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겸손한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잘한다. 넌 나보다 지혜롭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건 믿음의 선언이고 상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때 시기하면 마음이 작아지고 인정하면 내 그릇이 커진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가 가진 권위를 잠시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마음을 올렸다. 기업을 일구며 수없이 느낀 건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회사를 살린다. 나는 늘 회의가 끝나면 말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이었다. 내가 배울 자세를 잃는 순간 현대는 멈출 것이다. 젊은이들이 나에게 자주 묻는다. 회장님, 리더십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다. 그리고 덧붙인다. 상대의 지혜를 인정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결국 너를 존경하게 된다. 말에는 씨앗이 있다. 넌 나보다 지혜롭다는 말은 겸손의 씨앗이자 성장의 씨앗이다. 그걸 자주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 훌륭한 사람들의 숲속에 서 있게 된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통해서 생긴다. 나는 젊을 때 그걸 몰랐다. 언성이 높으면 설득이라 착각했고 논리가 강하면 이긴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이긴 말은 많았지만 남은 사람은 적었다. 어느 해 회사의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일이 있었다. 한 부장이 내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나는 얼굴이 굳었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그 부장이 내 방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나갔던 건 아닙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아니네. 오히려 고맙네. 우린 말이 잘 통해. 그래서 발전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그날 이후 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진심으로 우린 말이 잘 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수백 쌍의 직원과 거래처를 지켜보며 알았다. 성격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부족이다. 대화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상대의 한숨 속에 담긴 사정, 그 짧은 침묵 속에 상처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통하는 말이다. 나는 직원들과의 면담 때 종종 말했다. 오늘은 일 얘기 말고 마음 얘기 좀 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들려주는 대화에 목말라 있다. 대화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이기기 위한 말. 둘째, 설득하기 위한 말. 셋째, 이해하기 위한 말. 나는 인생 후반에야 셋째 길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해받은 사람은 스스로 변한다. 가정도 조직도 같다. 아내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라. 역시 우린 말이 잘 통해. 당신은 내 마음을 참 잘 알아. 그 말이 서로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준다.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의 관계는 다리와 같다.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 그게 대화다. 다리가 무너지면 건너갈 수 없다. 말이 그 다리이고 공감이 그 기둥이다. 오늘도 나는 내 자신에게 묻는다. 정주영, 너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간관계를 지켜줬다.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듣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다. 아무도 몰라주는 노력 속에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날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한마디에 주저앉기도 한다. 내가 평생 일을 하며 느낀 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격려가 아니라 난 너 만나면 힘이 나 같은 짧고 따뜻한 말이었다. 어느 해 겨울 공장 신입 직원 하나가 밤새 용접 도면을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으로 잔뜩 굳어 있었고 눈빛 센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요즘 힘들지. 그래도 말이야, 난 너 보면 힘이 나.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계 앞에서 끝내 문제를 해결해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잊지 못한다. 그때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스스로를 믿게 된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하다. 성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로만 사람을 남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작은 신호 하나면 된다. 그 믿음이 불씨가 되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나는 종종 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를 보면 기운이 난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배우자에게 오늘도 당신 보니까 힘난다. 자식에게 넌 우리 집의 희망이야. 이 말 한마디면 하루가 달라진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에너지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달았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보다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줬는가가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사람은 사랑보다 기억되는 온기로 살아간다. 그 온기의 시작은 말이다. 짧지만 진심 어린 한 문장. 난 너 만나면 힘이 나. 그 말은 누구에게나 빛이 된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며 사는 세상이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 나는 평생 사람을 이끌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명령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이해될 때 따라온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와서 하소연을 했다. 회장님, 전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는 바쁘고 예민했다. 그럼 더 노력해봐.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며칠 뒤 그만두었다. 나는 그 후로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때 그에게 해줬어야 할 말은 조언이 아니라 단 한마디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의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느껴진 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화나는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 지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은 마치 마음을 감싸는 담요와 같다. 판단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 이해해 라는 뜻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말을 늦게 배웠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배운 뒤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 회의 중에 누군가 감정적으로 말해도 이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순간 내 마음의 불도 꺼진다. 공감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린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많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가. 공감은 해답을 주지 않아도 이미 절반의 치유가 된다. 나는 이 말을 후배들에게 늘 강조한다. 충고보다 공감을 먼저 해라. 논리보다 마음을 먼저 읽어라. 인생에서 사람을 잃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시나 실수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 곁에 오래 남아준 사람들은 모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로 나를 안아주던 이들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함께 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 내게 하소연을 하면 이렇게 답한다.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이해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상처를 닫는다. 공감이 없는 관계는 결국 계산이 된다. 하지만 공감이 있는 관계는 끝까지 사람 냄새가 남는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절반은 오해 때문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함께 웃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믿었던 거래처가 한순간 냉랭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오해를 방치하면 진실은 사라진다. 한 번은 오래 함께한 임원이 있었다. 어느 날부터 그가 내 눈을 피했다. 회의 때마다 말이 짧아지고 보고서엔 냉기가 돌았다. 나는 속으로 저 사람 마음이 변했구나 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우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5분만 얘기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왔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이 지난 회의 때 제 의견을 무시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네. 그날은 네 말을 듣느라 적는다고 고개를 숙였던 거야.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풀렸다. 그 일은 그 후로 서로를 더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깨달았다.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긴다. 문제는 그걸 피하려는 데 있다. 용기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해를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 오해가 있는 것 같아. 5분만 대화하자. 이 말은 사소하지만 관계를 살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그 시선의 틈이 바로 오해다.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건 논리도 사과도 아니다. 그저 함께 이야기하자는 의지다. 나는 젊은 시절 문제 생기면 회피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나 시간은 오해를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은 상처를 숨길 뿐 결국 터지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용기로 푼다. 한 번은 가족에게도 그 말을 썼다. 어느 명절날 아들이 나를 피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뭘 놓쳤는지 말해봐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세상은 완벽한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해를 인정하고 풀 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다. 관계는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다. 우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젊었을 때 나는 사과를 잘 못했다. 항상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 내 입장에선 다 이유가 있었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사과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지 알게 됐다. 사람 사이엔 늘 실수가 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오해.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과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자존심이 가로막는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면 질 것 같아서.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겠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중역이 내게 실수를 했다. 큰 계약을 놓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는 내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기분 나빴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 한마디면 돼. 사람은 조건이 붙은 사과보다 변명 없는 진심을 기억한다. 기분 나빴다면은 책임을 피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는 마음을 내어주는 말이다. 그 진심이 상대의 분노를 녹인다. 나는 그 뒤로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다음엔 안 그러겠네. 그렇게 사과하면 상대는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저도 부족했습니다. 사과는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한 번은 가정에서도 그랬다. 내가 회의 때문에 약속을 잊고 아내의 생일을 넘겨버렸다. 처음엔 바빴다고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 한마디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오히려 고맙네. 그날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잘못을 숨기는 건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다. 그 용기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하나가 그 실수를 추억으로 바꿔준다. 말로 상처를 냈다면 그 말로 다시 치유할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측정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의 관계는 크게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섭섭함이 쌓여서 무너진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던 말투, 가볍게 넘긴 약속, 그리고 설마 그걸로 화났겠어? 하는 마음. 그 작은 균열이 어느 날엔 큰 틈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다. 그중 대부분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게 됐다. 누군가의 표정이 달라졌을 때, 침묵이 길어졌을 때 나는 먼저 물었다.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그 말은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왜냐면 그건 마음을 열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물음 속엔 변명도 공격도 없다. 오직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만 있다. 한 번은 오래된 동료가 있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를 피했다. 회의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찾아가 물었다.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회장님, 전 그냥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알았다. 섭섭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사람은 미워서 섭섭한 게 아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서운함을 보인다면 그건 아직 나를 믿는다는 증거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진다. 사람들은 감정보다 효율을, 이해보다는 판단을 앞세운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건 이 한마디다.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먼저 내민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누군가를 남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현대를 세운 건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준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다. 덕분이야. 고맙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섭섭한 거 있어? 그 말들이 회사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으며 나를 인간으로 남겨주었다. 삶이란 결국 말로 짓는 다리다. 그 다리를 끝까지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건너갈 수 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용기 내어 물어보라.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 될 것이다.